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학교에서 일어난 안전사고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등굣길에 갑자기 쓰러져 숨진 김모군의 유족이 보상금을 달라며 서울시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공제회는 1억 3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파일 오늘은 학교 안전사고와 배상금 지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학교가 안전한 공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의외로 학교에서 많은 인명사고가 발생하고요. 이러한 경우에 그 손해배상과 관련된 공제금 청구에 대해서 의료 전문 변호사 신명철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신명철 변호사입니다. 네, 이제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실 텐데요. 학교에서 사고를 당하면 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적 제도가 있죠? 네. 사실은 자녀를 유치원이나 학교 입학시킬 때 행여 사고 날까 좀 걱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많이 하죠. 네, 학교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은 학교 안전 공제조합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유치원에서부터 학교까지 학생이나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가 학교 안전 사고로 인해서 입은 피해를 좀 신속 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해서 학교 안전법이 제정이 되어서 학교 안전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지를 묻지 않고 이 학교 안전 사고를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공제 급여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다만 실제 보상금 지급에 있어서는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잘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어떤 분쟁들이 발생하는지 사실 많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건을 통해서 좀 알아볼까요? 어떤 사건입니까? 네. 약 한 3년 정도 전이었는데 어느 중학교 운동장에서 체육 수업이 한창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학교 5층에서 화단으로 추락한 겁니다. 아, 저런. 네, 그래서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119에 신고하고 병원을 급히 옮겼고 그 학생의 부모도 놀라가지고 막 병원으로 왔는데 결국 이 학생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엄청 끔찍한 일이 생겼네요.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은 자초지종을 학교에 물었는데 선생님들은 이제 학생이 이전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 혼이 나서 벌을 받은 사실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학생이 유서가 발견되었는데 선생님께 혼난 사실이 억울하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좀 기재가 되어 있었고요. 또 학교 CCTV를 보니까 이 학생이 그 다음 체육 수업에 불참한 채 복도를 수십 분간 서성이면서 창문으로 뛰어내리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학생의 수업 불참 사실이 그 다음 수업이었던 그 선생님에게는 인지나 관리가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경찰 수사가 불가피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조사한 결과 자습 시간에 이제 학생이 책을 읽고 있었는데 교사가 야한 책을 읽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면서 공개적으로 혼을 냈고 학생이 이제 그런 책이 아니라고 항변하니까 동급생들에게 책을 건네주면서 찾아보라고 한 다음에 이제 동급생들이 다 보는 교탁 앞으로 데리고 나와서 신체적 체벌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책은 실제로는 15세 이용가 책이었고요. 그래서 경찰이 이제 이런 모든 사정들을 정리해서 자료를 이제 아동 전문 기관에 보냈는데 아동 전문 기관은 이 교사의 어떤 훈육 내지 체벌이 학생으로 하여금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다. 부적절한 훈육이었다라고 회신하는 내용을 보냈습니다. 한편 이제 학교 안전공제조합은 이 학교가 학교 안전사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해당된다고 해도 학교 안전법에서 유족급여 지급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자살은 해당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학교 안전사고가 원인이 된 자살에는 해당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공제조합에서 이제 거부를 했으니까 결국 이제 소송으로 치달았을 것 같은데요. 네. 자, 그에 앞서서 이 사건에 등장하는 교사의 훈육 방식, 이제 뭐 신체적 체벌을 가하고 항변을 하니까 책 건네주면서 이제 동급생들 앞에서 약간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행동들을 한 게 이제 훈육 방법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해당 법률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를 보면은 학생을 징계하거나 지도를 할 수는 있습니다. 교사가. 다만 이제 그 방법에 있어서 징계를 할 때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서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해서 개선의 기회를 줘야 되고요. 지도 역시 학식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어떤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네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다른 사람이 없는 곳에서 개별적으로 훈계 훈육 방법으로 지도 교정될 수 있는데 예. 다른 사람이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학생에게 체벌이나 모욕을 가하는 지도 행위는 타당한 지도 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한 그런 대법원 판시 내용도 있고요. 네네. 또 교육 심리학 내용을 보면은 다른 사람이 보는 곳에서 크게 야단치거나 비난하고 비꼬는 것은 학생의 안정감을 위협하고 또 분노를 일으키고 그다음에 모든 교사의 개입은 가능한 간단해야 되고 예. 학생과 논쟁하는 것을 피하고 예. 교사는 권위를 사용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분노만 일으키고 더 큰 문제를 확대된다라는 또 지침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 관련해 갖고는 충분히 교육을 받고 학교 내에서도 이 점을 염두에 둘 텐데 네. 해당 내용들이 다 무시됐다 이런 상황이 됐군요. 네.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교사는 교육법에 따라서 부모를 대신해서 학생들을 학교에서 교육활동과 그런 밀접 불가분의 생활관계 보호해 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런 의무의 충족 여부도 좀 판단의 여지가 되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사고를 보니까 학교 관리자들이 인지를 못한 상황, 또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상황,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보입니다. 이것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됩니까? 법적으로 좀 볼 만한 것은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관리 책임, 예. 두 번째는 이 사건이 자살 사건이기 때문에 예. 면책 조항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네네. 체벌을 받은 학생이 그 다음 수업에 불참하고 학교를 배회하는 상태에서 이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예. 또 해당 수업 교사는 출석 확인을 좀 소홀히 하면서 학생이 불출석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예. 따라서 이제 교사는 그 교육 활동이나 그런 밀접 불가분한 관계나 생활 관계에 보호 감독 의무가 있는데 예. 이런 부분들도 이제 논점이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안전 사고에 이것이 해당이 되느냐 그리고 그 학교 안전 사고를 원인으로 하는 자살 행위에 해당이 돼서 공제급여 지급 대상이 되느냐라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됩니다. 예. 법원의 판결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일단 그 학교 안전 사고 관련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교육 활동 중에 발생한 모든 사고는 예. 어떤 원인과 상관없이 무조건 학교 안전 사고다라고 보아서 이제 이 사건은 학교 안전 사고에 해당된다라고 법원은 보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관련 형사 사건에서는 이 교사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학교의 어떤 학생에 대한 보호 의무 위반이 인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학교 안전사고가 관련된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원인과 겹쳐서 유발되더라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학교 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땐 법대로. 자,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 수준에 있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이 사회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정신적 충격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데 매우 인색한 국가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자살에 이르게 되거나 또는 그로 인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쉽게 발생하고 그것을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타인에게 정신적인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악의적, 반복적으로 하거나 또는 그런 손해가 발생하는 일이 반복돼도 이에 대해서 무신경하게 해결 방법조차 고려하지 않는 관리자, 책임자 또는 이익의 향유자에게 이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아가서 그 손해를 판단할 때 지금처럼 직업법관이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반 시민 배심원들이 절차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형식으로 사회 일반의 통념, 가치 판단이 적극적으로 법원에 반영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참여재판에 의해서 타인의 불법행위, 그것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징벌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수 있게 된다라는 절차가 될 때 우리 사회 전체가 타인의 정신적 피해를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하는 그런 성숙한 사회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학교에서 일어난 안전사고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 설명해 주셨는데요. 관련 법적 조언 좀 정리해서 청취자분들께 전달해 주시죠. 네, 이제 학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게 좋겠지만 발생한다면은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가해 사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형사로 대응을 하고 손해배상 관련해서는 관련 민사를 철저히 하여서 좀 정당한 보상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명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